매일 아침 나는 세수를 하며 내 피부를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찔러본다. 역시 오늘도 촉촉하고 딱 좋아. 그런데 오늘 푸석하고 망가진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다. 오 마이 갓, 피부. 오늘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짝짝이 분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라를 위해서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 심현철입니다. 지금 우리 다 원장님 오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반갑다고. 그래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날만 기다렸어요. 그래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짝짝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짝짝이 분들께서 이제 보라로 보지 못하시면 목소리 너무 좋다. 어떤 이미지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네. 짝짝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딱 여기에 우리 김희경님께서 적어주셨거든요. 원장님 더글로리 전재준 닮으셨어요. 너무 영광이죠. 이름 욕 먹어요, 저. 근데 진짜 굉장히 무섭지만 멋있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재준님이. 네. 그리고 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하긴 해요. 저음 씨. 네. 연진아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 카메라 딱 똑바로 보고. 할까요? 네. 연진아. 와.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긴 해요. 그런가요? 그리고 옷도 그런 스타일로 입으셨어요, 실제로. 네, 오늘 그러네요. 거기서 네, 굉장히 이제 부의 상징으로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좀 내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러다 지하 10층 가겠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점점 더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하니까 점점 더 내려가다 점점 못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거의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진희님께서 심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알바 도중에 몰래 고릴라 틀어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꿀피부 될 거예요. 네, 오늘도 돈 많이 드릴게요. 최대한.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피부과 원장님인데 약간 연예인도 되고 싶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럼 바로 또 진료하러 가야 돼요. 끝나자마자. 맞아. 이런 피드백이 바로 올 수 있는 게 또 방송이니까요. 맞아요. 되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우리 류은아님께서 심현철 원장님 오시는 날이 반갑네요. 피부 고민이 많은 가을이죠. 네, 건조해지니까. 지금 되게 고객님들이 많죠, 환자분들이. 환절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거나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 많죠. 네. 맞아요. 굉장히 건조해서 실제로 이제는 차 안에서 히터를 틀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보일러를 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더 건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벌써부터 큰일 났지만 우리 심현철 원장님이 계시다면 이번 겨울은 네. 정말 알차고 네. 꿀팁으로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걱정하지 생각. 이 목소리에서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가요? 네, 너무 믿음이 가고. 그리고 이 시기에 겨울용, 보습용 화장품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진짜 많겠죠? 네네.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일단 중요한 게 네. 겨울용, 여름용을 다르게 바르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름에는 내 피지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피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천연 보습제인 거예요. 기름이긴 기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름들이 분비가 되는데 겨울 때 막 건조했었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막 너무 유분기 있는 걸 바르게 되면 여름에 모공이 막힐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엔 조금 더 가볍게, 겨울에는 조금 더 리치하게 발라도 되는데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빈도수를 적게 발랐다면 겨울철에는 바른 다음에 좀 땡겨. 그럼 한두 시간 있다가 더 바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종류를 막 땡겨? 무슨 재생크림 또 발라야지. 이렇게 개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네. 살짝 스포를 해주셨는데 이번 코너의 주제는 바로 모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네. 왜냐하면 모공이 뭐 넓어졌다 커졌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죠. 실제로 햇빛 밑에 있으면요 거울을 봐도 모공이 열려 있는 게 보여요 눈으로. 이거를 막 영으로 닫아버리고 싶어. 막 마음이 막 미치겠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서 스킨케어 싹 하고 보면 또 모공이 닫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색등이나 우리가 이제 오후 한두 시 정도에 햇빛을 쬐면 피부 표면에 있는 결들이 굉장히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집에서는 언제 봐요? 화장실 불에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전구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피부 표면에 있는 뭐 붉은색, 노란색도 잘 안 보이게 돼서 피부 결이, 피부 톤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가면 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전 그래서 만약에 뭐 술을 먹게 된다면은 네. 어두운 주황색 조명이 있는 약간 그런 맞아요. 데만 다니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조명이나 햇빛 때문에 모공이 넓어 보이는 거지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모공이 확 넓어지는 건 그쵸. 아니다. 무슨 뭐 오후 2시에 막 넓어지고 어느 정도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지만 근데 네. 그 정도로까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아, 모공 고민 때문에 내원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아유 너무 많아요. 아. 지금 정말 많아서 모공 검색하면 거의 제 영상일걸요. 그 우와. 정도예요. 그 와중에 자랑을 살짝 얹어서 살짝. 근데 자랑할 만하죠. 아 근데 모공 진짜 정도로. 환자가 많아요. 그 정도로 모공 환자도 많지만 그 정도로 우리 심현철 원장님께서 대단하시다. 아 그건 절대 아닌데. 아이, 그래도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맞다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와 관련된 고민 사연을 이제 만나볼 건데요. 네네. 만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 궁금한 피부 질문들은요. 짝짝이 분들이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이니까 여기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기다리는 동안 익명 요청하신 홍모 씨의 고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이랑 같이 다이어트 겸 새벽 수영을 다니는데요. 남자친구가 처음에 해녀복 같은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자기는 몸을 보여주기 아직 부끄럽다나 뭐라나. 아무튼 한 달을 그러다가 이젠 본인도 답답했는지 사각 수영복을 입고 왔죠. 근데 자꾸 등을 안 보이려는 듯 꽃게처럼 옆으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늦잠 자는 바람에 수업은 못 듣고 밖에서 그가 수영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오빠 등에 닭살같이 빨갛게 올라온 부분이 꽤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수영하고 나오는 오빠한테 바로 물어봤죠. 오빠 부항 뜬 거야? 등이 빨갛네. 혹시 추워?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등 멀쩡해. 아니야 오빠 일로 와봐. 등 한번 봐봐 빨리. 하면서 제가 그의 등을 보려고 했더니 정말 버럭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의 콤플렉스인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며칠간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오빠의 증상은 모공 각화증인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에게 있잖아 오빠 등에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도 그는 아주 정색을 합니다. 아 됐어.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너 진짜 왜 그래? 원장님, 제 남자친구의 등 피부 괜찮은 걸까요? 네, 모공 각화증이 콤플렉스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는데 아니 원장님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네네. 이런 사연 같은 거 제가 혼자 읽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원장님이 되게 부담 갖거나 연기를 안 해보셨으니까 네. 근데 괜한 착각이었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감정이입했어요. 아, 왜 그래? 또 이런 환자들을 또 봤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일단 이분이요. 네. 병원에 가서 병명을 진단받는 건 아니고 네. 여자친구분이 그냥 인터넷 그 검색을 해봤대요. 네. 근데 모공 각화증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등드름 우리가 네. 이제 등드름도 피지가 많은 부위에 생기니까 등드름이 많은 부위에 이렇게 블랙헤드 피지가 이렇게 안에 껴 있으면 끝이 검게 돼서 네. 이렇게 모공 각화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드름이나 피지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모공 각화증이 등에도 생길 수 있긴 있는데 주로 생기는 부위는 여기 팔이나 다리. 허벅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많으면 종아리까지. 요 정도가 사실은 메인이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등에 그 정도 있으신 분이면 팔이나 다리는 말할 것도 없이 있어요. 네, 그래서 등드름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모공 각화증이 아니고 등드름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는 다른가요? 다르죠. 네, 우리가 모공 각화증은 유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되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등드름은 말 그대로 여드름이기 때문에 잘 케어해주면은 완치가 가능하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등드름은 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네. 우리 병원에 가자. 이거 금방 낫는데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얼른 솔직히 말하고 병원을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들면서 모공이 막 더 처지고 넓어지는 것 같다는 고민 사연도 진짜 많이 도착했거든요. 네. 모공 크기가 진짜 나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모공의 크기는 유전적인 피지의 양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 사실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의 결판이 나요.
결판이 나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넓어 보이냐면 모공이 딱 있으면 모공 주변을 이렇게 소나기 감싸듯이 콜라겐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네. 피부 표면에는 이렇게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고기는 이렇게 감싸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의 밀도가 감소하니까 처지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일자로 늘어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형으로 좀 보였다가 나중에 이게 일자로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더 넓어졌다고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 게 모공과 모공이 네. 일자로 이렇게 변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모공과 모공을 꼭지점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뭐처럼 보일까요? 잔주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사실 모공도 나이가 들면 모공 발달 많은 사람은 잔주름이 된다. 아, 그쵸. 그러면 음. 그 콜라겐 영양제나 네. 그런 것도 혹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 영양제 같은 것들은 예전에 사실은 말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실제로 먹는데 피부에 콜라겐 수치가 증가되는 게 맞냐.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정제가 돼서 피부 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거의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콜라겐들 물론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근데 얘네들이 피부 콜라겐을 증가시키면 뭐 10대, 20대 이런 분들이 모공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네. 분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지 때문에 넓은 거니까. 근데 30, 40대 이상의 콜라겐의 수치가 감소해서 이렇게 일자로 늘어나는 데에는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아. 탄력도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유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유지만 잘하면 돼서 네. 나중에는 또 이제 콜라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음. 그 피부 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좋죠. 네, 노화 방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신 짝짝이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거든요. 노화 너무 중요하죠. 노화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최대한 늦게 늦출 수 있죠.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시술이 물론 가장 좋겠지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래도 이게 일단 모공 각화증으로 아셨으니 만약에 네. 모공 각화증이 맞다면 사실은 이제 각질 연화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약국에서 팔아요. 네. 그렇거나 이제 비타민 A 연고 있어요. 레티놀. 아.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스스로 발라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등드름이다. 네. 등드름이라면 우리가 스크럽 같은 것들을 가끔 해주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미는 건 제가 반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드름이라면 근데 등드름은 조금 예외인 게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여드름이나 피지가 생기는 부분이 되게 깊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조금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건 등은 나쁘지 않아요. 오.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좀 등 같은 부분은 각질 제거를 좀 해주고 그리고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긴 하죠. 아, 등이나 뭐 뒤꿈치, 팔꿈치 이런 피부가 좀 두껍고 강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런 괜찮은 건가요? 네, 오,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닭살이 난 것처럼 오돌토돌해지는 거를 모공 각화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닭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모공 각화증인 겁니다. 아까 말한 팔다리에 주로 있는 거. 이거 컴플렉스 느끼시는 분들은 네. 정말 반바지, 반팔 못 입어요. 맞아요. 이거 심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유전적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성을 띱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모낭에 쉽게 생각하면 각질 단단한 각질 플러그가 싹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히게 되니까 좀 붉어 보이고 더 갈색으로 보이는 게 이 모공 각화증인데 네. 일단 한 20대가 넘으면 저절로 많이 좋아져요. 아. 사실은. 그래서 너무 10대 때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물론 네. 병원을 가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20대가 좀 넘으면 좀 줄긴 할 거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서 해본다면은 각질 연화제나 비타민 A 연고 정도를 발라볼 수가 있다. 지금 모공 질문이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최명원님께서 네. 전 모공이 길다래졌어요. 이건 어쩌죠?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로형 모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일자형 모공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이런 식으로 탄력도가 떨어져서 늘어진 거죠. 아. 딱 그 상태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같이 늘어진 거랑 이어지면서 주름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이거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콜라겐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해주면은 많이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10대, 20대 분들이 모공을 죽이려고 콜라겐을 막 증가시키는 거는 사실은 그 모공 부분이 막 조여준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네. 30, 40대가 넘어서 이렇게 일자형 모공이 되면 네. 콜라겐을 좀 증가시키거나 탄력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이 네. 모공을 좀 줄이는 데 기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기여를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차연아님께서 모공은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네. 그럼 모공 관리 제품들 쓰면 축소는 안 되고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건가요? 라고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에요. 모공을 사실은 줄인다라고 나오는 제품들, 모공 제품들은요. 네. 거의 대부분 타겟이 그러니까 네. 탄력도를 증가시킨다. 자기네 아. 제품은 콜라겐을 증가시킨다는 거지. 네. 안쪽에 들어가서 모공을 넓게 하는 피지를 줄인다. 이런 화장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30, 40대가 넘으면서 콜라겐이 많이 이제 좀 감소가 돼서 느슨해진 분들한테는 이런 화장품들이 콜라겐을 좀 증가시킨다며 모공을 어느 정도 조금 쪼여 보이게 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겠죠. 있다.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들은 아니네요,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거의 완치보다는 약간 더 악화되는 걸 막을 막아주죠. 수 있다 정도. 김재겸님께서 저는 모공이 넓은 편인데 찜질방 갔다가 오면 왠지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모공속 이물질이 빠져나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모공이 더 넓어진 걸까요? 우리가 뭐 찜질방뿐만 아니라 이런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피부가 약간 때도 밀고 세심도 하니까 반질반질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 이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피부예요. 근데 여기에 피부 표면에 약 각종 산화 반응이나 약간 먼지 같은 것도 묻고 해서 검게 보이는 게 때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단 인위적으로 밀거나 걔네들이 아무튼 자극을 줘서 벗겨지면 당연히 맨질맨질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죠. 그리고 그것들이 모공 속에 이물질이 빠져나와서 맨질맨질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착각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사우나 가면은 땀이 빠지면서 또 노폐물도 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운동에서 빼는 땀이 아니고서는 그건 네. 되게 좋은 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또 이것도 말하자면은 네.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땀구멍과 모공구멍은 다릅니다. 땀구멍은 요 모공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거짓말하지 보여요. 마세요. 땀구멍이랑 모공구멍이랑 왜 달라요? 달라요. 땀구멍은요. 기본적으로 눈에 잘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장액성 묽은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 털구멍은 눈에 보이는 이유가 네. 털이라는 우리 해부학적 구조가 박혀 있고 네. 거기에 이 찐득거리는 기름이 분비가 되니까 이렇게 구멍이 넓어 보이는 거지. 땀구멍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우리 5999님께서 네. 코 옆에 블랙헤드를 짜고 나서 넓어진 모공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 코팩이나 자주 짜는 편이에요. 일단은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4부에서 이 벌써 답변을 이렇게 아쉽죠 우리 짝짝이 분들 궁금하죠? 기대되죠? 그러면은 4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심현철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평소 궁금했던 모든 고민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한낮의 수다가 박생희의 수다가 체질 박수채 4부 시작했고요. 아까 소개했던 문자 대답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다들 타이밍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자 5990님의 블랙헤드를 짜고 나서 코 옆에 블랙헤드를 짜고 나서 넓어진 모공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 코팩이나 자주 짜는 편이에요에 대한 네. 대답. 일단 지금 코에 있는 블랙헤드의 정체가 뭐냐면 피지가 네.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입구가 좁아서 하얗게 변하면서 끈적거리게 되고 얘네가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면 노랗게 변하면서 단단해져요. 이게 블랙헤드거든요. 네. 근데 공기 중에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끝이 검게 산화가 되는 게 블랙헤드예요. 그럼 당연히 얘를 빼면 그 공간 스페이스가 비죠. 네. 그러니까 얘를 뺐다고 넓었다고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빼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모공성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인위적으로 하다가 네. 거기에 살이 상처가 생기니까 원래 모공구멍보다 더 약간 크게 흉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코의 블랙헤드를 짜려고 피부에 마찰을 너무 안 주는 거는 좋아요. 네. 대표적으로 코팩. 물론 코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원하지만 자꾸 마찰을 주니까 코 주변이 빨개지고, 붉어지게 되고 네. 예민해지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짜다가 모공성 흉터가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일단 피지가 덜 생기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오일. 그렇죠. 클렌징 오일 방법을 써가지고 안을 일단 계속 비워주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네. 우리가 시술을 해주든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우리가 크림 같은 거나 로션을 발라서 좀 보습을 해가지고 콜라겐을 조금 증가시켜가지고 쪼여주든 네. 일단 중요한 건 거기를 녹여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또 보습을 한다고 거기다가 엄청 리치한 거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막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애써서 안에 비워놨는데 네. 거기를 또 끈적거리는 걸로 막을 수 있으니까 보습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더 피지 발달에 만드는 가벼운 제형, 오. 가벼운 제형으로 발라주는 게 좋죠. 아, 보습을. 맞아요. 거의 뭐 두더지라고 두더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두더지 게임을 저희가 뽑진 않잖아요. 그럼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녹이든 그냥 내버려둬서 병원에 그냥 가든 그렇게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숙님께서 모공은 지성 피부가 더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당연하죠. 지성 피부가 피지 발달이 많기 때문에 모공의 크기는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와 적은 부위가 딱 구획된 분들이 있어요. 네. 타건성인데 여기랑 여기만 지성이어서 모공 발달.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착각 안 하시면 돼요. 아 네. 나는 건성이니까 모공이 넓을 리가 없어. 나는 블랙헤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 맞아요. 턱에만 여드름 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피부마다 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 그걸 유의해서 꼭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진님께서 저 어릴 때 여드름 난 거를 짜고 했더니 모공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건 피부과 가서 시술 받아야 할까요? 자 어렸을 때 여드름이 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피지 발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넓은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짜다가 모공성 흉터가 생긴 거예요. 살점이 일종의 뜯긴 거죠. 그럼 사실은 뭐냐면 흉터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공성 흉터가 생겼는데 아 나는 이게 모공이 그냥 넓어진 거야. 탄력도가 떨어져서 늘어진 거지 해서 탄력도 쪼여주는 크림 바르면 되겠지. 흉터 부위에다가 열심히 탄력도 높아지는 크림 바른다고 안에 살이 막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치료 받아야죠. 모공성 흉터인 경우에는. 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흉터 치료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모공 넓어진 것도 시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나요? 그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모공성 흉터가 흉터의 종류 중에선 제일 치료가 어렵기는 해요. 어렵지만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공성 흉터는.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그나마 당연하죠. 낫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흉터 방법들이 막 콜라겐 안쪽에 이제 재생시키는 주사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자, 우리 조은영님께서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 모공을 열어준 뒤 팩 같은 걸 하는 게 모공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심지어 또 팩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수건으로 열어주고 찬팩으로 딱 올리고 약간 그렇죠. 이런 루트거든요. 이게 사실 관리실에서도 많이 하고 관리샵에서도 모공 열어준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모공을 따뜻한 거를 대주면은 순간적으로는 확장이 돼요. 네. 그리고 당연히 차가운 거 되면 순간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진짜 순간적인 거예요. 오. 본인이 모공을 열어준다고 해서 따뜻한 걸로 그 모공들이 갑자기 그 좁은 공간을 막 스스로 막 기어 나오면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차갑고 뜨거운 걸 반복하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거나 혈관이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홍조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옛날에 있던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얘기들 카더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변해서 그게 사실 아니었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민간요법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저도 방송 출연할 때 보면은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막 끝나고 MC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네. 다 틀렸어요. 그니까요. 원래는 뜨거운 거 한 다음에 차가운 거 바로 해서 모공 열었다 닫아버려야 된다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민간요법이거든요. 그렇죠. 모공 연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0개에서 30,000개의 모공에서 피지 다 덜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열렸지? 그리고 닫아줘야지. 그런다고 얘들이 막 기어 나오지 않아요. 그 피지들이. 맞아요. 자, 김송린님께서 모공 크기도 유전인가요? 딸이 저 닮아서 모공이 넓은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공 크기가 유전이라기보다는 네. 피지 발달이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드님이 네.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엄청 많다지만 여드름 환자인데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병원에 오시는데 네. 우리는 여드름 하나도 없었었는데 네. 우리 딸은 왜 이래요?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피지는 유전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면 여드름이 안 생기는 피부 타입이어도 피지는 엄청 많아요. 우두두들해요. 딱 얼굴 보시면. 그러니까 피지가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서 많고 적음이 결정이 되니 당연히 그거에 수반되는 모공의 크기는 뒤따라서 유전성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방법은 이거겠네요. 내가 모공이 넓다, 딸이 나 닮은 것 같다 하면은
나는 그냥 내버려 뒀다면 딸은 빨리 병원을 데려가서 그렇죠. 그 넓어지는 모공을 막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피지 발달이 막 많이 증가될 때 피지를 많이 줄이는 피지를 파괴하는 시술이나 뭐 피지를 줄이는 과정을 해줘야 돼요. 아. 사춘기 때 이거 지금 나이 때 이거 뭐 이러 뭐 나중에 좋아질 거야. 엄마도 너 때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다 흉터 다 돼요. 그럼 돈이 10배 더 듭니다. 그니까요. 우리 김호진님께서 1타 강사 같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방금처럼 우리 김호진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선생님 그 쏙쏙 들어오는 그 설명 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듣고 계속 함께 할게요. 피부에 대한 다양한 썰에 대해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심현철의 팩트 체크. 손정환님의 사연입니다.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하면 모공 속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서 모공이 더 커진다는 거 사실인가요? 케바케 그때 달라요. yes or no 중에 그러면은 중간인가요? 네, 중간. 중간입니다. 처음으로 중간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7744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꽤 진한 고립빛 피부인데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초코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아의 피부색과 진한 색의 음료수 과연 관련이 있는 게 맞나요? 선생님, yes or no? No. no라고 했습니다.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이유정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 얼굴을 닦는 닥토, 이게 노화의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걸로 피부결 정리해주는 거라고 해서 5년은 그렇게 닦았는데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팩트 체크 yes or no? No. no. 네, 피부에 대한 각종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질문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하면 모공에 낀다는 거, 화장품이 낀다는 거는 케바케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화장품이 꼈다고 모공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화장품이 껴 있어도요. 사실은 며칠 지나면 빠져나와요. 네,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막혀 있는 동안은 우리가 피지가 24시간 내내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혀 있는 시간 동안은 안에서 피지가 저류가 되니까 아까 말한 블랙헤드 같은 애들이 잘 생기겠죠. 블랙헤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단단하고. 네, 단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공이 넓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막아서 모공이 넓어진 건 아니지만 화장품이 안에 껴있는 그 시간 동안은 피지가 저류돼서 모공이 넓어 보일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이거는 뭐 항상 빙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임신 중에 초코우유를 마시면 아이가 구릿빛으로 태어난다. 뭐 어두운 음료를 임신 중에 먹으면 그렇게 된다를 노라고 하셨어요. 네, 절대 아니고요. 태어났을 때요. 이제 태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태어났을 때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건 그래도 유전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멜라닌으로 바뀌는데 네. 그때 이제 유멜라닌이랑 페오멜라닌이라는 애가 있는데 유멜라닌은 좀 검고 갈색, 우리가 말하는 웜톤 네. 이런 애들인 거고 페오멜라닌은 이제 약간 분홍색, 노란색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전성으로 어느 거에 비중이 많은지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음료수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먹는 걸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거여서 좀 긴때가 됐는데 네. 당뇨 토너가 노화의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는 노였습니다. 네, 토너의 역할이 뭐라 생각하세요, 박사님? 토너요? 토너는 전 닦아내는 거예요. 네, 닦아내는 거라 생각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쭤보면 피부결 정돈이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역으로 또 여쭤봐요. 피부결 정돈이 뭐예요? 그럼 의사분들도 대답을 잘 못해요. 진짜 막연한 대답이잖아요. 피부결 정돈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토너라는 개념을 일단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피부 표면에서 노폐물을 닦아내는 목적인 거예요. 네. 원래 토너, 우리 스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표면을 약산성화시켜요. 피부는 원래 약간 산성을 띠야지 건강하기 때문에 약산성화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렌징이 만약에 잘 됐어요. 네. 엄청 별로 메이크업도 안 했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화장솜을 이용해서 쓰잖아요. 토너를. 닥토를 막 하면은 자극이 될 수가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살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메이크업이 돼 있어. 그리고 난 피지 발달이 많아. 모공 발달이 많아. 그러면은 클렌징으로 닦아내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닥토로
노폐물을 닦아낸다는 측면에서는 해주면 좋죠. 네. 근데 피부가 엄청 예민한 사람이야. 난 그리고 메이크업도 안 돼 있어. 근데 야 화장솜으로 닦아야 된대. 피부심이. 그렇게 해서 막 또 막 닦아내면 어떻게 더 예민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장솜이 아무리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도 네. 피부 표면에 마찰이 가해질 수 있으니 전 그럴 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러냐면 손에 묻혀서 이렇게 그냥 발라주듯이 네. 닦아내듯이 발라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대신- 손에는 마찰이 덜하니까. 대신 손은 깨끗이. 당연하죠. 그리고 또 손으로 닦아내려 했다고 하면서 안 그 되죠. 아저씨들 세수 알죠? 묻히듯이. 네, 그리고 아저씨들은 막 얼굴 막 이러면서 바르시는데 잘못됐죠. 부드럽게 아기 다루듯이 만지셔야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고 피부 고민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네. 권지현님께서 모공 수축에 좋다고 수팩이나 사과팩 등 다양한 게 많던데 이런 네.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팩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네. 팩이라는 게 시트지에다가 크림 성분 묻힌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30분 정도 밀폐를 시키는 거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화장품 성분을 그렇게 밀폐를 시켜놓으면 흡수율이 진짜 많이 증가돼요. 막 네. 5배, 10배 증가되거든요. 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땡땡팩을 썼어. 근데 네. 그 성분이 피부에 엘러지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 나한테. 네. 근데 얘네들이 그냥 발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흡수율을 높이니까 농도가 높아지니까 엘러지를 생길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가 높아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팩을 막 1일 1팩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건조하신 분들은 평소에 썼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거면 가끔씩 해주면 좋죠. 네. 근데 야 누가 좋대더래. 야 어디 여행 간다고 꼭 막 팩 챙겨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럼 피부 트러블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안 챙겨가면 기분 안 좋거든. 근데 트러블이 더 생길 수 있고 네. 그것도 팩 안 붙인다고 남녀 사이에 트러블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서로 싸우다가. 네. 그러니까 여행 갈 때 근데 기분 좋은 일이죠. 여행 가거나 1일 1팩을 하셨다면 네.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건조한 사람들은 가끔 하는 거는 또 도움이 된다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김지연님께서는 네. 원장님 립밤 바르시던데 어디 거 쓰세요? 라고 브랜드명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아. 저희가 인별그램에 왜냐면 저희는 음. 다 알아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쓰는 그 올려드릴게요. 모든 것을 저희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그 립밤이 제품명은 말하지 말고 좋은 네. 립밤인 건가요? 아니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썼어요. 원장 아, 선생님. 립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네. 성분 자체는 어떻게 비슷비슷하니까. 네, 네, 그래도 네,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원장님이 쓴 립밤을 무조건 쓸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인별그램에 올릴게요. 네. 그리고 립밤 되게 자주 바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입술이 아. 마르게 돼요. 예, 그리고 좀 생기가 없어 보이니까 네.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챙겨서 더 바릅니다. 오,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별그램에서 확인도 하시고 살짝 얘기를 하자면 팔로우 해주시면요 추첨에 당첨되면 버거 세트 우리 50분께 드리고 있거든요. 기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은아님께서 네. 원장님은 피부에 좋은 채소나 과일 자주 챙겨 드시나요? 채소나 과일을 어떤 채소나 과일을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저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자, 제가 사실은 이제 채소 과일 너무 잘 챙겨 먹어요. 너무 중요하죠. 오. 근데 비타민 C가 풍부한 것들은 미백에 도움 되잖아요. 네. 비타민 C 풍부한 게 뭐가 있어요? 뭐 토마토, 당근, 맞아요. 키위, 오렌지 레몬. 뭐 이런 거 있죠. 레몬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얼굴이 우리가 노랗게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황달 말고 네. 그게 이제 몸에 베타캐로틴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은 얼굴 톤이 노랗게 보이는 캐로틴 혈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베타캐로틴 건강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베타캐로틴이 들어가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먹으면 얼굴이 좀 노래 보일 수가 제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귤 네. 먹으면 엄청 노래져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했어요. 네. 귤. 아까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당근도 있고 네. 뭐 호박, 고구마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애들도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 가지 음식.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네. 비타민 C가 많다라고 했어요. 뭐 제가 어떤 과일 추천했어. 근데 얘가 베타캐로틴 함량도 높아. 근데 이분이 막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계속 먹었어. 그럼 약간 노란빛을 띄어서 피부 톤이 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세미야 이러면서 깨운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 줄 알았다고 깨웠다고 했는데 다이어트 음식에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한번 보시겠어요? 오. 심현철 원장님이랑 수다를 떨다 보니까요.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아쉽네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너무 집처럼 편하네요. 그래요? 네, 항상.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당연히 오셔야겠죠? 당연하죠. 자, 우리 심 원장님과 피부 자부심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가져볼 거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심 원장님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